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직풍수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사람에 따라서는 뭐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정말로 힘들어서 미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뭐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 계속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가 지금 느 정도로 지금 경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또 하반기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과 함께 또 세계 경쟁력 국가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힘내라는 뜻에서 이 영상을 제가 만들었으니까 뭐 그렇게 재미있다 보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어도 또 이렇게 들어두면 힘이 나는 영상이기도 하니까 끝까지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뭐 외국인들이 지금 경복궁에 와서 한복을 입고 사진 찍고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들 서울 사시는 분들 물론 지방도 좀 일부는 그런 쪽이 있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점점 기운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좋아지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 영상은 사주 명리학하고는 조금 다른 제가 가끔씩 경제라든지 정치 주식 관련 또 여러 가지 지식적인 부분 또 정보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때로는 또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주 명리학하고 좀 다른 거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도움이 되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는 그 이야기 하고요. 또 5월달 수출, 실적 이런 게 이제 발표가 됐어요. 공식적으로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뭐 상황이 소비 심리가 아직은 좀 살아나지 않고 있고 또 금리도 구체적으로 지금 내린다, 확실히 뭐 언제 내린다 이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약간은 좀 더 기다려봐야 좀 더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힘내시고 또 조만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발표를 한 것이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라고 해서 IMD 여기서 매년 국가 경쟁력 평가 순위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순위 20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2024년 국가 경쟁력 평가는 이게 OECD 회원국 그리고 신흥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매년 6월 세계 경쟁 연감, 경쟁력 연감 발표한다.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각 국가들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또 실제로 국가의 경쟁력은 어떤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20위를 기록했다. 그러면 뭐 20위가 높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또 몇 가지 좀 세밀하게 짚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가 1997년부터 이제 평가 대상에 우리나라가 포함됐고 그 이후 최고의 순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싱가포르가 작년에 4위였다가 올해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순으로 이제 뒤를 이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잘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서울만 하고 도시국가고 인구도 한 500만 명이 조금 넘죠. 스위스도 우리나라의 뭐 3분의 2 정도 인구는 훨씬 더 적고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다 그래요. 이거는 뭐 일종의 도시국가 인구가 500만 명대에서 1000만 명도 안 되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싱가포르가 그 지리적 위치 때문에
금융이라든지 무역, 중개무역 이런 쪽은 뭐 상당히 싱가포르가 위치가 좋아서 소득 수준도 높고 좋지만 뭐 실질적으로 제조업이라든지 국방력이라든지 IT 이런 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못해요. 지금 아시아에서는 카타르가 소득 순위가 제일 높죠. 그 다음에 싱가포르인데 저는 뭐 싱가포르 크게 부럽지 않습니다. 나라도 작지요. 물가는 또 높지요. 그리고 뭐 인구는 적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뭐 기술적으로 높냐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싱가포르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뭐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뭐 위치, 지리적 위치 이런 게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금융 허브로 떠오르기 시작해서 이런 측면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 힘이라든지 이런 건 높지 않아요. 그런데 스위스는 조금 제조업 분야가 싱가포르하고는 좀 다릅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굉장히 스위스는 저력 있는 국가여서 오히려 싱가포르보다는 스위스가 훨씬 더 낫다. 뭐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홍콩은 뭐 거의 뭐 중국화되어 있어서 크게 뭐 부럽지 않습니다. 대만이 이제 8위네요. 대만 같은 경우는 인구가 뭐 2,300, 400만 정도 되고 우리보다 작지만 여기는 IT, TSMC라든지 또 엔비디아의 그 CEO 젠슨 왕도 대만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이 이런 부분은 우리보다 조금 좀 부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 역시 인구도 뭐 적은 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뭐 중후장대한 중화학공업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국방 이런 건 우리나라 따라올 수가 없어요, 대만이. 그래서 인구가 작으면 작은 만큼 유리해서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게 국가의 힘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미국이 12위, 중국이 14위, 일본이 38위입니다. 이것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미국은 작은 나라 빼놓고 전 세계 1위나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하면 중국이 14위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이거는 조금 중국이 그 정도로 되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다만 일본은 굉장히 뒤처진 38위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22위에서 24위로 떨어져서 우리나라 밑으로 내려왔네요. 다만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국가, 이것은 뭐 30, 50 클럽이라고 하죠. 그럼 전 세계 7개 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단한 건데 우리나라도 여기 포함된 거예요. 7개 국가 중에서. 그러면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2천만 명 이상 30개 국가 중에서는 7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물론 뭐 국가 경쟁력이 있으면 뭐하냐 내가 지금 죽겠고 내가 힘들어 죽겠고 뭐 살림살이 안 나아졌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또 그러한 것은 본인이 어렵고 힘든 건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이라든지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나의 살림살이도 또 좋아지고 나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고 점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세계 웰빙 국가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가 경쟁력하고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인데 이것은 이제 스위스가 1위고 2위가 노르웨이, 3위 덴마크, 독일이 5위에 올라 있고 일본이 16위, 우리나라가 20위에 있네요. 우리나라는 뭐 20위에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뭐 1위 국가하고 4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60 몇 점으로 해서 거의 뭐 한 70위, 60위, 70위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국가 경쟁력하고 또 웰빙 순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세계적으로 좀 가장 살만한 나라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국가 경쟁력 외에도 삶의 질, 인프라, 여러 가지 뭐 범죄율, 또 사회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역시 유럽 쪽이 좀 높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이건 또 약간 뒤처져 있습니다. 하지만 1점 차이밖에 안 돼요. 1점 차이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앞으로 굉장히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은 순위를 또 기록하고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거의 10위권 안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것을 놓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정말 이게 이 나라에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로 뭐 이민 가야 되는지 이게 정말 선진 대한민국이 맞는지 범죄자들이 뭐 판치고 국회의원하고 이런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나름대로 여러분들 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짜증 나겠지만 그거 위에 정치적인 거 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좋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힘내시고 앞으로 점점 좋아지고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정치인들도 이제는 몇 년 안으로 다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2023년 PPP 국가 순위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단은 뭐 구매력 평가 지수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28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득 수준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일단 뭐 5만 6천 달러니까 뭐 그렇게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GNI는 실질 국민 소득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은 뭐 3만 6천 달러가 넘어서 일본을 또 앞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이 지금 어떤 지표냐에 따라서 약간 순위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희망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한 뭐 여러 가지 지표 이런 거 봤을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프라도 전 세계 11위에 속해 있고요. 또 경제 성과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좀 더 분발을 하고 정치권이 좀 더 분발을 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5월달 그 수출입 동향, 물론 현재는 6월이니까 6월달도 조금 있으면 또 발표를 하겠지만 반도체 수출이 무려 5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ICT 산업 쪽 수출이 뭐 2개월 연속 3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라든지 휴대폰 이런 게 상당히 좋고요. 또 다른 부분도 역시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도 5월에는 75억 달러 가까이 뭐 이렇게 흑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점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그런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물론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모두 다 힘들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일부 어려우신 분도 있고 또 굉장히 뭐 풍요롭고 여유롭고 나는 지금 좋은데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뭐 일률적으로 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도 어디 가다 보면 뭐 식당이 됐던지 아니면 쇼핑몰 이런 데 가면 손님 많은 데는 정말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쪽들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같이 왜 정말 이렇게 안 되고 어렵고 힘든지 물론 잘 되는 쪽은 왜 잘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보다도 모든 부분이 지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작년은 워낙 좀 나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기저 효과도 있지만 그것을 지금 현재는 뛰어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올 한 해 하반기까지 가면 조금 더 성과는 더 좋아질 것이다. 지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지금 무역수지 흑자가 150억 달러가 좀 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 하반기까지 하면 한 400억 달러에서 450억 달러는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수출도 지금 1월 달에서부터 5월까지 보면 거의 연간 1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지표가 좋아지면 나의 삶도 좋아지고 점점점 모든 부분이 좋아집니다. 다만 주식시장은 언제 좋아질 것이냐 이것도 기회가 돼서 또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제 꼭지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많은데 일단 이제 서서히 미국 주식도 이익 실현하라. 제가 봤을 때는 한 9월 정도까지는 좀 이익 실현하는 게 좋습니다. 10월 달 바로 넘어가면 11월 초에 대선이 있는데 한없이 올라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은 조정받을 때가 됐고 또 금리를 인하하면 오히려 주식시장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 타이밍을 잘 맞춰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미국 주식도 갖고 있는 분들은 서서히 이익 실현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